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하는 거 있잖아. 되게 간단하고, 야, 그리고 그게 그렇게 수익이 높으면은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쉬운데 잘 되면 누구나 다 하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응,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이런 거, 이 계량 투자, 이거 심리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좀 시작을 해도 오래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들의 수익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아예 뭐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논문은 뭐냐 하면은 알파 아키텍트의 트렌드 폴로잉, The Epitome of No Pain, No Gain 이라는 논문인데 에피톰이라는 건 심볼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뜻이고요. 이 절대 모멘텀, 이 추세 추종을 통해 가지고 왜 투자가 심리적으로 하기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간단한 전략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 모멘텀이 뭔지 복습을 해보죠.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는 상승장에는 매수를 하고 하락장에는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또는 공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상승장은 하락장이랑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모멘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이랑 1년 전이랑 주가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어느 쪽이 더 높은가? 지금이 더 높으면은 주식이 1년 동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멘텀이 플러스 상승장 또는 지금과 비교해서 1년 전이 그 주가가 더 높았다. 그러면은 하락장.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동 평균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면 뭐 7월 1일이라고 하면은 뭐 6월 1일, 5월 1일, 4월 1일, 3월 1일, 2월 1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개의 주가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그 평균보다 위면 상승장, 아래면 하락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상승장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은 이 두 개를 다 봤어요. 1년 전과 지금 주가 비교 그리고 1년 동안의 이동 평균과 지금 주가 비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상승장이다 하면은 자산의 100%를 주식,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상승장이다 하면은 자산의 50%를 주식, 그리고 두 개 다 지금 꽝이다, 하락장이다 하면은 당연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플한 룰을 따랐죠. 네, 참고로 영상 17번, 18번, 98번을 제가 찍었었는데 영상 98번을 보면은 이 트렌드 폴로잉, 절대 모멘텀이 자그만치 800년 전부터 통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0년이 아니고 8년도 아니에요. 8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 그 세대부터 징기스칸 그때부터 통했던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17번, 18번 그 영상도 꽤 볼만합니다. 클릭수로 올려주세요. 따단. 자, 어쨌든 복습은 했고, 알파 아키텍트는 192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8개 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8개 시장이 1927년 존재했던 시장 중에서 가장 크거나 아니면은 그때 뭐 주식시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네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밑에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그냥 주가 지수. 그러니까 1927년부터 2019년까지 90년 점버한 게 이제 지수 수익이고, 그 절대 모멘텀 전략은 상승장에서 사고, 하락장에서는 팔고 매도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복리 수익을 비교를 하시면은 호주 같은 경우 지수가 조금 더 높고 벨기에랑 캐나다랑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대 모멘텀 수익이 지수 수익을 조금 앞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샤프 지수 그러니까 리스크 조정 수익을 보면은 절대 모멘텀 지수를 늘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요. MDD 최대 낙폭의 경우에도 그 절대 모멘텀이 지수보다 그래도 훨씬 나았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최대 낙폭이 79%. 아마 1920년대 말인가 1930년대 초에 이랬을 건데, 절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손실이 90년 동안 겨우 29%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독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국가였죠. 그쵸? 그래서 절대 모멘텀을 하든 지수를 하든 최대 낙폭이 거의 100%입니다. 97%, 98%, 99% 이러고 있고요.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 국가들이죠.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수는 MDD 최대 낙폭이 70%였는데 절대 모멘텀은 겨우 23%.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지수의
그 최대 낙폭이 84%였는데 절대 모멘텀은 2차 세계대전만 48%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프 지수는 8개 국가에서 모두 절대 모멘텀이 지수보다 더 우수합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그 호주만 빼고는 다른 7개국에는 절대 모멘텀이 지수보다 조금이나마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겠죠. 그 손실 구간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호주의 사례인데 그 외에 좀 분홍색이 이제 주가 지수의 최대 낙폭입니다. 예를 들면은 30년대 초반에 그 호주 주가 지수는 왕창 깨졌죠. 60% 깨졌는데 절대 모멘텀을 쓰면 겨우 5%밖에 안 깨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90년대 초반 말 이때는 호주 지수가 왕창 깨지고 절대 모멘텀도 같이 왕창 깨졌는데 근데 그때 빼고는 딴 때는 분명히 분홍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의 손실이 분홍색보다 훨씬 덜 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좀 달라요. 프랑스는 전쟁에서 한번 신나게 밟혔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그래서 여기는 MDD가 팍팍팍 나왔고 절대 모멘텀에서도 그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홍색 구간이 꽤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절대 모멘텀이 그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해준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독일 끔찍하죠. 전쟁에서 보면은 완전히 X가 되는 겁니다. 하하하. 네, 40년대 완전히 대빵 깨져가지고 마이너스 거의 99%의 MDD 최대 손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다시 회복한 후에는 이제 손실이 한 30%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절대 모멘텀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 지수는 그 후에도 MDD를 상당히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영국이 이제 절대 모멘텀 기가 막히게 잘 먹힌 시장이죠. 거기 보시면은 분홍색을 보시면은 주가 지수가 왕창 깨진 적이 상당히 많은데 야, 우리 절대 모멘텀은 가장 많이 깨진 게 23%. 그게 1940년대 말이네요. 그리고 1990년대쯤 그랬고 그거 말고는 20% 이상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모멘텀 영국에는 진짜 잘 먹혔고요. 미국에서도 대체로 잘 먹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에는 정말 절대 모멘텀을 썼으면은 크게 깨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1990년 그때 한 20% 깨진 적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와우, 모든 시장에서 그러면은 절대 모멘텀 전략, 이 추세 추종 전략, 상승장에 사고 하락장에 파는 이 전략을 하는 게 매우 좋구나. 대박, 나 이거 할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이제 5년 동안 그 주가 지수에 투자하거나 절대 모멘텀에 투자하거나 이 두 개의 수익을 비교를 하는 건데 네, 대체로는 두 개의 수익이 비슷하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둔 데 보면은 야, 그 절대 모멘텀의 5년 그 복리 수익이 그 주가 지수의 복리 수익보다 10% 15%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와우, 내가 주가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복리 15%를 먹었어. 근데 절대 모멘텀을 하니까 뭐 복리 5%를 먹은 거야. 이런 XXX 하겠죠. 자, 이런 거 한번 얻어맞으면 진짜 환장합니다. 아니 5년 동안 강원국이라는 놈이 절대 모멘텀 좋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뭐 나는 복리 5% 먹었는데 주가 지수는 15% 올라? 아, 이런 XX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건 뭐 일본 사례인데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 자, 이게 상승장 매수하고 하락장 매도하는 게 그 말은 되게 좋은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100에서 110으로 올라갔네. 아이고야, 사야지. 근데 곧바로 다음 달에 또 95로 떨어졌네. 아이 제인장 15% 까먹었네. 이제 하락장이니까 95에서 팔아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뭐야, 다시 115가 됐어? 이제 들어가야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자 하락장 시그널을 따랐더니 손해를 보는 경우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그 국가별로 다르고, 일본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거기도 65%고요. 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85%가 넘네? 그 시그널 잘못 따라할 가능성이. 네, 그래서 하락장이다 하고 판단하고 팔았는데 이 자식이 올라버리거나 상승장이다 하고 샀는데 이 자식이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럴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샘플이죠. 이게 미국인데 그 파란 게 미국 S&P 500의 그 실제 주가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이동평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이동평균 위에서는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18년 11월에 97.49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분명히 이동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한 달 만에 이게 88.68로 떨어져가지고 9.1%를 까먹는 겁니다. 이런 XXX 아씨. 그리고 결국은 언제 들어가냐면은 2019년 2월에
95.87로 이제 다시, 뭐야 이거. 98.87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굳이 이렇게 사고 팔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아이고, 상승장에 사고, 하락장에 팔고, 이 생쇼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그널을 제대로 맞출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연속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 후에는 이 전략을 지킬 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는 XS, X 하면서 이제 전략을 때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모멘텀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전략 같은데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모멘텀 일종의 보험이에요. 자, 분명히 시그널을 잡으면 70%는 별로 시그널을 잘 못 잡게 된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나머지 30%의 시그널을 잡으면은 그 굉장히 큰 상승장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하락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절대 모멘텀 전략을 따랐더니 진짜 뭐 마이너스 20%, 40%, 60%짜리 이렇게 대손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 보험은 보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꾸준히 돈을 내는데 보통 때는 꾸준히 돈을 잃다가 결국 우리가 한번 크게 당했을 때 보험으로 전부 다 리커버가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크게 돈을 받으니까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모멘텀은 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묘하게도 투자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뭐야? 3승 7패? 아씨, 나 조금 전에 5연패 했어. 이런 젠장. 나 이거 안 해.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안 되는 거야. 강하고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보통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모멘텀은 우리는 보험으로 생각해야 되고 승수가 별로 높지도 않고 그 대신에 잘 풀릴 때는 엄청나게 크게 큰 하락을 막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같이 먹든지 이게 가능한데 잦고 그리고 굉장히 승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잦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네, 절대 모멘텀, 초장기적, 90년으로 보면은 절대 모멘텀이나 지수나 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최대 손실을 많이 낮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매도까지 도입하면은, 800년 이상, 98번 영상을 보면은 복리 10% 이상 벌 수가 있었대요. 오호!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하기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절대 모멘텀을 써가지고 타이밍이 맞게 거래를 하면은 10번 하면 7번 돈을 잃거든요. 그러면 이제 7번을 이거 하지 말걸 그냥 지수를 가만히 보유하고 냅둘걸 이런 시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7패를 하지만 나머지 3승을 할 때 그때 이제 큰 수익을 내거나 큰 손실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3승 7패는 심리적으로 너무 가혹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승률이 30%라는 거는 10번 해가지고 3승 7패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5승 5패나 6승 4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재수가 진짜 없으면은 뭐 10연패, 15연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10연패, 15연패 하면은 이런 XX 하면서 그만두게 되겠죠. 그쵸? 근데 원래 추세 추정 전략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주식시장이라는 게 추세장이 30%고 횡보장이 70%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추세장에서는 왕창 먹거나 왕창 안 깨지지만 이 횡보장에서 찌끔찌끔 까먹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추세 추정 전략이에요. 그래서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게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네, 백테스트 잘 하셔야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원구 물어보면 무조건 걸 다 백테스트로 끝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리 시뮬레이션을 백테스트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백테스트를 할때 오호! 이 전략은 복리 45%는 대박!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걸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런 거. MDD,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깨질 때, 최근 몇십 년 동안 이 전략을 쓰면 몇 프로 깨졌는가. 그리고 승률. 왜냐면은 승률이 낮으면 조금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략을 버티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승률은 20%인데 그 대신에 한번 딸 때는 깨질 때보다 15배를 딴다. 이런 전략이 있으면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꽤 좋은 전략이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많이 깨지다가 한 번 이길 때는 대박 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투자자가 따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패배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승 연패.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면은 맥시멈 몇 연패까지 갈 수 있는가? 10연패, 15연패, 20연패? 이런 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걸 회복하는데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좋고, 이런 거는 131번 영상을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또 하나 교묘한 홍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걸 다 안다고 투자자가 이 전략을 버틸 수 있는가?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다 일단 공부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알면은 그나마 버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레슨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재밌으셨겠죠? 네,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 팍팍 누르시고, 알람 설정, 예, 그런 거 중요합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